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임진왜란, 자 원인부터 전개 그 다음에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양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묻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체로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영향, 여기 타이틀에 써놨죠. 영향을 많이 묻어요. 영향을 많이 묻고요.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묻고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원인을 많이 물어요. 요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왜란 직전의 정세이다. 임진왜란의 배경인데요. 자, 조선의 정세는 국방력이 약합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방력이 약화됐다 해서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고 이 상황에서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이후에는 커다란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고려의 경우에도 뭐 거란족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이 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럼 국방력이 뭡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관계의 변화입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안정됐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세종대왕 때 스시마섬 정벌 이후에 차차 안정되어가는 관계가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교역의 통제 강화입니다. 자, 일본인의 무역 요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조선의 경우에는 교류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존에 교역하는 나라들도 교역을 막 하다 보니까 양이 막 늘면 이걸 끊어요. 더 늘리지 마 해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태국이 기본인 나라예요. 일부 한정적으로 교류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교역 양이 증가하니까 그걸 또 뭡니까?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구의 소란이다. 중종 때 삼포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요. 자, 다음에 차량진 외변이라는 게 있고요. 명종 때 을묘외변이 있습니다. 이건 규모가 좀 커요. 이때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을묘외변 보시면 삼포를 개항한 이후 외인들은 약조를 지키지 않고 소란을 피웁니다. 자, 명종 때에는 외인들이 70여 척의 배를 몰고 전라남도 연안지방을 습격해왔다. 이 규모가 커요. 자, 그래서 이때 일본과의 교류가 일시 단절됩니다. 자, 대책의 미비해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대책을 충분히 안 한 거죠. 임진왜란 전에. 자, 조선은 비변사 설치해서 뭡니까? 군사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뭡니까? 임시기구로 뭡니까? 중종 때 삼포회란 계기로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명종 때 앞에 얘기했죠. 을묘외변 이후에 이건 규모가 커요. 이때 뭡니까? 상설기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외적이 쳐들어왔지. 태풍 같은 거 오면 대해대책 특별본부 만들었다가 태풍이 가면 해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쳐들어오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대책본부로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문제가 끝나니까 해산을 시켰는데 명종 때 뭡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아예 뭡니까?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대비하는 기구를 아예 뭡니까? 상설화시킨 거예요. 이 일반 기구로 뭡니까? 항상 존재시켜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임진왜란 때 뭡니까? 전쟁을 치려나거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최고 기구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뭐 하는 그런 기구인데 전쟁을 치려니까 뭡니까? 다 여기 보면서 뭡니까? 전시 내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 군사 문제, 전쟁을 치려니까 뭡니까? 모여서 누구 승진시킬래? 누구 어떻게 세금할래? 이게 뭡니까? 다 여기서 논의하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일본의 사신을 보내어 정세를 살펴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의 10만 양병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뭡니까? 교과서의 경우에는 10만 양병설이 있다.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자는 겁니다. 자, 만원 봉사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채택이 안 됩니다.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분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론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 이걸 딱 볼 때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우와 이의는 대단했다. 뭐 이의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안 다음에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의는 대단한 사람인데 10만 양병설
앞에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 커다란 전쟁이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10만 명을 양병하려면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려면 뭐가 들어요, 여러분?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 돈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갑자기 백두산까지 만주 가자 고구려 한다 뭡니까? 전쟁합시다 해서 뭡니까? 세금을 막 엄청나게 늘려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거든. 이 당시에 10만을 양병하려면 농민들 막 살기 힘든데 세금 더 내라, 군사훈련 더 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붕당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의 제자들이 서인계지. 서인계는 뭡니까? 대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동인의 경우에는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인식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 조선은 서인계. 뭐죠? 10만 양병 설치했던 뭡니까? 2의 문인입니다. 문인 쪽이 서인계예요. 자, 황윤길, 정사역. 그 다음에 동인계 김성일, 부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절로 파견했다. 일본의 정세를 파악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실제로 히데요시의 경우는 빈상입니다. 되게 작고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별명이 원숭이 이랬으니까 손가락이 6개였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좀 빈해 보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히데요시가 신분이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사신이 있는데 와가지고 얼라앉고 히히덕거리고 뭡니까? 이걸 보고 저런 무례한 자가 다 있냐, 무식하다, 이런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자, 황윤길은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자, 그래서 일본의 대치에 대비할 걸 주장했다. 황윤길은. 김성일은 황윤길과 상반된 보고를 올립니다. 자, 당시 조정에서 뭡니까? 동인계 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서인인 황윤길의 의견은 묵살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 있다 뭡니까? 동인 쪽은 아무것도 안 했냐? 이건 또 아니에요. 요즘 최신 연구 성과는 뭡니까? 어떤 거야? 임진왜란에 대한 대비를 했다요. 했단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공격을 할 때 15만 명, 20만 명에서 총력전으로 오죠. 거기까지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순신 장군을 뭡니까? 내려보내서 뭡니까? 무슨 수군을 정비하게 한다거나 대비한 건데 어떤 거냐면 기존의 왜구의 침략 정도로 예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역사상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은 저 중국 애들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뭡니까? 근최근에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임팩트가 큰 거지. 실제로 일본과의 충돌은 뭡니까? 중국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35년이나 뭡니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고대에 백제가 망했을 때 백강에 일본군 온 것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군대가 온 적이 없어요. 그 백강에 온 애들도 뭡니까? 2만 명, 1만 명 이 정도 수준인 거지. 10만 명, 20만 명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우리는 뭡니까? 임진왜란이 게 일어나는 걸 아니까 뭡니까? 대비를 안 했다는 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시에 뭡니까? 당시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돼. 갑자기 뭡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린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할 때 당연히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또라이라고 그러겠지?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왜 와?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일본 왜군가 오겠지. 무슨 바다 건너 무슨 10만 명, 20만 명. 이거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대비는 했어요.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정세입니다. 전국시대의 수습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시대의 내란이 수습되었다라고 할 때 뭡니까? 기본적으로 히데요시는 뭡니까? 귀족이 아닙니다. 무사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민 출신이고 평민 출신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뭡니까? 일본에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뭡니까? 원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고 해서 뭡니까? 주위에 있는 이 유명 다이묘, 이 영주들을 때려잡은 다음에 통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슬로건이 천하포부라고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 천하를 뭡니까? 통일하겠다. 라고 했는데 직전에 뭡니까? 혼노사.
벌이에요. 혼노지의 변으로 뭡니까? 암살당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뭡니까? 이 혼노지란 절에서 포위해서 뭡니까? 죽여버린 건 아케치 미스 히데예요. 아케치 미스 히데가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입니다. 근데 보면 뭡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좀 잔인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하들한테 좀 막대했대요. 아케치 미스 히데가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걸 렐름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어떤 거야? 저쪽! 저기 일본 혼슈의 끄트머리에 몰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몰이라는 집안하고 싸우고 있던 게, 그 당시에 파견 나가 있던 게,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몰이라는 애랑 막 싸우고 있다 뭡니까? 이 혼노지의 변 얘기를 듣고 뭡니까? 히데요시가 휴전을 해요. 몰이랑 휴전한다 뭡니까? 3일 만에 돌아와서 아케치 미스히데를 제거합니다. 이게 이 야마자키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아케치 미스히데는 뭡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때려잡은 다음에 3일 동안 집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데요시가 이걸 제거한 다음에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뭡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 죽은 다음에 이 아케치 미스히데가 3일 동안 잡고 있었던 걸 3일 천하라고 해요. 3일 천하가 우리나라에선 갑신정변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케치 미스히데를 제거한 다음에 뭐 시바타 가스에이 등 뭡니까? 오다 노부나가 중신들을 뭡니까? 다 어쨌든 평정한 다음에 히데요시가 최고 권력자가 돼요. 히데요시의 뭡니까? 뛰어난 점, 뭐랄까, 모략이나 책략이나 잔머리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가문의 격이 엄청 낮아요. 자,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가문의 격을 뭡니까? 따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신분제도 이런 것이 다 갈아엎어져서 그런데 일본은 아직 격을 따집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지만 은근히 따져요. 근데 히데요시가 전통시대 평민인데 최고 권력자가 됐다. 세력은 당연히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차이입니다. 중국과 그 다음에 한국 과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민인데 공부 되게 잘하면 뭡니까? 그래서 승진해서 우리 가문이 뭐가 돼요? 지배층이 편입될 수가 있는데 일본은 특이한 게 뭐냐면 과거제가 없어요.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신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전쟁터에서 군공을 세우는 방법. 그럼 전쟁이 끝난다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뭐 하는 거죠? 칼해서 사범해서 스카우트되거나 그런 거야. 이렇게 뭡니까? 안정적인 과거제와 같은 뭡니까?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사무라이들, 하급 무사들 같은 경우 어때요? 승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지. 뭡니까? 불만이 막 불불 하는 상황에서 히데요시가 자 건너 뭐가 있어요?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니네 영주를 줄게 한 거야. 이런 겁니다. 자, 대외 침략의 준비. 히데요시는 불평스러운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복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선과 명에 대한 침략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다.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은 우리 쪽의 명칭이지. 외란이란 말을 일본 애들이 당연히 안 쓸 거 아니야. 일본의 경우 뭡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7년 전쟁. 7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하다 뭡니까? 블로쿠이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일본의 왕의 연호나 이런 것들을 따서 보통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블로쿠이역 뭡니까? 이 7년 전쟁이 뭡니까? 흑역사예요.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로 우르르 침략했는데 다 갈려나가서 졌고요. 기본적으로 말년의 히데요시는 정신이 나간 노망 들었다라는 식으로 봐요. 일본의 역사학계에도 그렇게 봅니다. 이 제정신이냐? 이 나가서 뭡니까? 명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이게 미친 소리지 해서 뭡니까? 보통 일본의 미디어나 컨텐츠나 이런 쪽에서 뭡니까? 거의 안 다룹니다. 임진왜란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도도 다카도라니 그다음에 무슨 사스마이 뭡니까? 무슨 시마즈 요시히로니 뭡니까? 우리나라 와서 뭡니까? 이 나름대로 일본의 전국시대 때 난다긴다 하는 뭡니까? 유명한 명장들, 무장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뭡니까? 다 갈려나가고 결국은 졌잖아. 못 이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뭡니까? 나름대로 흑역사예요. 이거 잘 안 다뤄요. 그리고 역사학계 평가도 뭡니까? 히데요시가 정신나가 일으킨 전쟁. 그 다음 뭡니까? 히데요시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해요.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뭡니까? 본인 자신의 가신 중심으로 뭡니까? 전투부대를 구성합니다. 어떤 거야? 자신의 정복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죠?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전쟁터 나가서 뭡니까? 이기면 그 땅이 자기의 가신의 땅이 돼서 영지가 넓어지는 거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이고 기존의 다이미로서의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자신의 가신들의 영토를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히데요시의 반대파들, 야, 싸우러 갈 때 뭡니까?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뭡니까? 히데요시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라 할 때 이에야스가 아, 우린 바빠서 못 가 할 때 아, 그래? 해서 그 묵인합니다. 묵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서 싸워서 이기면 다 우리 거니까. 근데 막상 히데요시가 가서 뭡니까? 다 갈려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데요시가 죽는다면 뭐 하는 거야? 히데요시는 조금 뭡니까? 임진왜란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뭡니까? 이에야스가 들고 일어서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데서 이에야스가 이겨서 그 다음에 이에야스의 천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뭡니까? 이 히데요시가 뭡니까?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자신의 세력체를 몰락시켰기 때문에 일본에서 뭡니까? 임진왜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본의 우파도 못 이겼잖아요. 일본의 우파. 근데 이거 얘기하면 뭡니까? 또 이순신 나와야 되거든. 이순신 나오면 뭡니까? 일본의 무장들이 다 머저리들이잖아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외란발발, 왜군의 침략. 1592년 4월에 20만의 왜군이 침략해옵니다. 15만, 20만이 이렇게 와요. 부산진에서 정발, 동래성에서 송상현 등이 항전했으나 함락됩니다.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싸웁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일본 애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싸워요. 자, 그래서 뭡니까? 송상현의 분전 읽어보시고요. 자, 육군의 패배다. 삼로병진. 웨이 육군은 세 길로 나누어 한양을 향해 북상했다. 자, 그래서 육군의 패배입니다. 이에 당황한 조정에서는 뭡니까? 뭐가 왔어? 이거는 뭡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숫자죠. 20만 회군이다. 자, 조정에서는 이일과 신립으로 하여금 특히 신립이죠. 외적을 막겠다. 신립이 충주의 탄금대. 배쇄진을 칩니다. 신립이 원래 여진족과의 항쟁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당대 명장입니다. 주력부자 기병이야, 기병. 그래서 이때 기병, 그래서 배수 등에 강을 끼고 뭡니까? 도망 못 가는 상황에서 뭡니까? 필사적 싸웠는데 뭡니까?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무기는 철포가 우리말로 조총입니다. 조총이고요. 이 철포를 일본식 발음이 대포예요. 자, 여러분, 무대포 정신할 때 대포의 어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무대포라는 게 뭐냐면 전쟁할 때, 여러분 학교 갈 때 너 교과서도 안 가져왔어, 너 총도 안 가지고 전쟁터 가냐 할 때 그 말이에요. 무대포라는 건 뭐냐면 대포, 철포, 총을 두고 전쟁터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대포.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필립의 부대는 기병이고요. 기병이 우르르 올 때 뭡니까? 철포를 1대 사격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활하고 총하고 비교하면 뭡니까? 숙련된 궁수의 경우 뭡니까? 당시에도 숙련된 궁수는 이성계급이라면 뭡니까? 조총보다 더 위력적으로 활을 쓸 수 있는데 조총의 가장 중요한 점, 특히 기병을 상대할 때 굉음이죠. 말이 돌격하는데 빠바바바바방 총 쏘면 말이 놀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조총의 경우 뭡니까? 특히 기병에 대해서는 상극이다. 이런 겁니다. 자, 왜군의 북상. 왜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북상을 계속하여 평양과 함경도 지방이 일어났다. 자, 선조의 피난이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 자,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니까 피난합니다. 명예 원군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문화 차이입니다. 자, 일본은 전국시대. 그래서 뭡니까? 나라가 갈갈이 찢겨져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영주가 있는 근거지가 성이지. 자, 그럼 보시면, 특정한 지역에 뭡니까? A 영주가 있어요. A 영주가 있고 B 영주가 있을 때 뭡니까? A 영주와 B 영주에서 근처에 있는 영주를 끼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지. A 영주의 근거지는 여기에요. B 영주의 근거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싸우다가 B 애들이 여기서 성을 포위해. 여러분, 전국시대를 100년 넘게 한 애들이요.
성을 포기할 때 뭡니까? A 영주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뭐 하는 거야? 근거지에서 가능성이 없다 할 때 뭡니까? 나와서 뭡니까? 어떤 거야? 내가 배를 갈라서 죽을 테니까 나의 가신들과 얘네들 흡수해달라 라고 할 때 A가 배를 가르고 죽으면 뭡니까? B가 여기 있는 A의 부하들과 이런 걸 뭐 안전 보장해주고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100년 정도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뭐 가서 모조리 학살하면 뭐야? 나라가 망하지. 그래서 사우드레드 뭡니까? 사우드레드 나중에 뭡니까?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짓는 일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우두머리 할복하고 가족은 니네가 흡수해서 심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남들 룰이 있어. 중요한 건 뭐야? 근거지를 함락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도 뭡니까? 일본 애들도 와 한양을 점령했다. 전쟁 끝났다. 아니야. 왕이 도망가. 이건 일본 애들한테 뭡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근거지를 점령했는데 할복을 안 하고 가네? 항복도 안 하고 가네? 원군을 요청합니다. 황당한 거죠. 일본 애들. 일본 애들은 문화 차이입니다. 이거는. 자, 수군과 비행했습니다. 웨이 수륙 병진 작전이다. 그래서 왜군의 침략 전술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반도예요. 육군이 뭡니까? 육군이 이렇게 진격할 때 뭡니까? 진격할 때 뭐 물자니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뭡니까? 바다 수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수로를 이용해서 뭡니까? 물자를 보급 해서 빠르게 진격해서 전쟁을 끝낸다. 그 다음 나중에 명나라까지 쳐들어갈 걸 예상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면 뭡니까? 역시 수로로 뭡니까? 보급. 원래 얘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네의 전략이었는데 뭐에 막혀요? 이순신한테 맡긴 거지. 이순신한테 맡긴 겁니다. 자, 이순신입니다. 자, 전란 대비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 지휘 아래 이거 선조가 벌인 거예요. 전쟁 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함과 무기를 정비, 군사훈련을 강화, 왜군의 침략에 대비했다. 자, 수군의 승리다. 옥포해전,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80척의 배를 거느리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둡니다. 자, 사천해전, 거북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의 해전이다. 당포해전, 충무와 고성 등지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자, 한산해전입니다. 왜군이 총공세를 가해오자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 하기진이다. 하기진은 뭡니까? 항날개 전법인데 원래 육군에서 쓰는 전법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저기 뭐 쐐기 진영이다. 저기 진을 짜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온다 라고 할 때 뭡니까? 항날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온다. 가운데를 양분해서 뚫어라 할 때 뭡니까? 기동력이지. 저기 이렇게 오면 날개를 쭉 벌려서 뒤는 후퇴해서 뭡니까? 이렇게 삥 둘러싸는 거죠. 그 다음에 포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선 100여 척을 격파했다. 이게 한산도 해전인데요. 뭡니까? 해상 포위 섬멸전이다. 이건 기념비적인 전투예요. 보통 뭡니까? 옛날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섬나라인데 배가 이렇게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있습니까? 가서 박치기 해서 배를 붙여.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넘어가서 뭡니까? 남의 배를 뭡니까? 승선해서 성을 함락시키듯이 뭡니까? 육전의 연장으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순신 장군의 경우 뭡니까? 장거리 포격전. 그러니까 적이 막 와. 붙으려고. 그때 뭡니까? 배들이 빠지면서 기동하면서 에워싼 다음에 뭡니까? 원거리에서 뭡니까? 천자총통과 이걸 퍼부어서 뭡니까? 녹여버린 거지. 녹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원거리 포격전으로 해상 포위 선멸전을 하면 뭡니까? 세계사적인 전투가 한산도 해전입니다. 영화 한산에 과장됐지만 묘사가 돼 있어요. 해서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전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기본 전법 무엇보다 원거리 포격전이다. 적을 끌어들여서 뭡니까? 멀리서 쏴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한산의 해전에서 뭡니까? 뭐 적 100여 격파 어쩌고 할 때 뭡니까? 아군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정말 원사이드 게임 하는 겁니다. 원사이드. 언덕 위에 탱크가 막 퍼부어질 때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사정거리가 안 당한 그런 식의 전투를 계속 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해전도 그냥 보세요. 됐고요. 이건 장식입니다. 남해안에 여러 곳에 연설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 장악,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 사수했다.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다. 해서 3대 첩은 우리 역사에서 살수, 위주, 한산도 대첩,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한산도 진주대첩. 이 육전에서는 이 진주대첩이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예요. 1차 전투입니다. 이 진주대첩에서 뭡니까? 일본의 난다긴단 애들이 뭡니까? 져서 뭡니까? 히데요시가 충격을 받아요. 진주성은 반드시 보복하자 해서 나중에 공격해서 함락시켜서 다 죽이죠. 이게 2차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자, 행주대첩. 이게 임진왜란 때 3대첩이고요. 자, 이순신의 개인적인 3대첩은 한산, 명량, 노량이죠. 자, 다음 의병입니다. 자, 의병이다 해서 뭡니까? 정규군이 아니죠. 전국 각지의 백성들은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왜군과 싸웠다. 해서 충의를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의병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자발적인 민중 게릴라. 자, 의병이다. 자, 농민 주축해서 뭡니까? 병사. 병사의 다수는 농민인데 지휘를 누가 해요? 농민이 다수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지휘를 유생 또는 뭡니까? 승려가 하는 거예요. 이건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지휘부는 지식인입니다. 자, 전직관리 사립양반, 그 다음 승려들이 지도했다. 의병전술, 향토 지리의 밝은 이점 활용해서 이 동네, 우리 동네 지리는 우리가 잘한다는 거지. 유격전술, 게릴라전, 치고 빠지는 거지. 대규모 일본군에게 평야에서 이렇게 붙는 거 뭡니까? 자살행위죠. 그래서 기습 공격해서 치고 빠지고 해서 적은 병력으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줬다. 이 의병 같은 것도 뭡니까? 원래 일본엔 없는 거지. 전쟁은 사무라이와 병사가 주도하고 백성들이 우르르 나서 뭐 게릴라전을 한다? 이건 일본에 또 없는 거예요. 일본 애들도 뭡니까? 황당한 거지. 자, 의병장 활약. 의병이 처음 일어난 것은 가장 먼저 왜군의 침략을 받은 경상도. 당연한 지역, 당연한 위치죠. 자, 곽지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경상도 의령이다. 거병한 최초의 의병장이다. 자, 붉은 옷을 입고 유격전 구사에서 그러니까 홍의장군이다. 그래서 뭐 빨간 옷 입고 옵니까? 유명해지니까 옵니까? 나중에 비슷한 체격을 입힌 사람들은 뭡니까? 입혀서 저쪽에서 나오게 하고 저쪽에 나오게 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교란대를 벌였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진주대첩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과 함께 승리합니다. 자, 김천일 전라도 나주에서 거병에서 수원 강화에서 적을 격퇴. 진주열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2차 전투에서는 우리가 지거든. 자, 정인홍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합천에서 의병을 모아 성주에서 외병 격퇴. 영남 의병장이다. 자, 조원입니다. 자, 옥천에서 거병. 조원은 서인계예요. 승장 영교합세 청들수복 700명의 의병으로 금산에서 1만 5천 군의 왜군을 맞아 외병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의병 전원이 전사. 700명의 의사의 무덤 700의총이 있습니다. 자, 고경명 전라도 장에서 거병 금산 전투에서 옵니까? 같이 전사합니다. 자, 정문부 함경도입니다. 경성에서 거병 경성 길주일도 회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북관대첩비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2005년에 우리나라 바단 그때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알리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요거 방영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반환됐고요. 그 시기 때 옵니까? 정문부는 시험에 은근히 나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김덕령입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거병, 광주 남원에 활약하다가 이모학의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래서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뭡니까? 억울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서산대사 휴정입니다. 묘양사에 일어나 전국의 승배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정과 영규 등의 제자를 두었다 해서 휴정이고요. 사명대사가 유정입니다. 사명대사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불교 쪽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산에서 승병을 일으켜 동해안에서 활동하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관리를 보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스님을 보낸 거예요. 일본의 사신으로 활약했다 해서 우리가 보통 사명랑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가 유정입니다. 순서는 뭡니까? 휴유예요. 휴정이 스승, 유정이 제자요. 한숨 쉴 때 휴 할 때 뭡니까? 휴유예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꿔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임진왜란의 관군과 의병. 그래서 처음엔 관군이 져요. 그 다음에 의병이 활동하다가 나중에 관군이 재건한 다음에 의병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예전에 또 함정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의병이 전쟁을 주도했다면 틀려요. 나중에 관군이 재건되니까 거기에 합류합니다.
자, 관군의 편입.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 관군의 전투 능력도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전란의 극복과 여행이다. 전세의 전환이다. 해서 수군과 의병 항쟁. 조선은 전쟁 초기에 수세에 벗어나 반격을 찾겠고, 아울러 명나라 원군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명나라 원군이 실제로 와서 뭡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 왜군에 대한 반격. 평양성 탈환입니다. 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공격해 탈환합니다. 자, 행주대첩. 권율의 지휘 아래 관민합심. 적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 자, 결과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해서 경상도 해안 일대 장기전 대비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가 원군을 보낸다 뭡니까? 당시에 뭡니까?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인데 나들은 다 반대했대요. 어차피 남의 나라 얘기고 조선에서 갈려나가고 뭐 둘이 알아서 죽이겠죠 할 때 뭡니까? 그때 황제가 갑자기 뭡니까? 야, 조선은 아우와 같은 나라에 보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력 3대정이라고 해서 이 명나라의 만력질한 황제 때 대규모 전쟁 해서 뭡니까? 만력 3대정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명나라가 국력이 크게 깎여서 뭡니까? 나중에 망했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 원군이 참전했어요. 자, 왜군의 휴전제입니다. 자, 왜군은 조선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휴전을 제의합니다. 처음에 와서 막 이긴 다음에 이 공세 종말점이 이러는 거지. 아, 싸울 여력이 없어. 아, 막 밀리고 있어. 이때 뭐야? 다시 전열을 정비하려면 뭐 하는 거야? 다시 뭐 병력 뽑고 뭐 정비하려면 뭐야? 시간을 벌어야 돼요.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자, 명과 왜군 사이에 진행됐던 화해는 양측이 모두 승전자임을 갖춰 무리한 조건을 시했습니다. 자, 보시면 임진왜란 발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년 동안 전쟁이 임진왜란인데 중간에 휴전이 있어요. 휴전 때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 소강. 일부 국지전 제외하고 소강 상태에 있다 뭡니까? 나중에 휴전이 딱 끝난 다음에 다시 전면전. 이게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게 다 임진왜란인데 휴전 이후에 전면전 터짐을 별도로 정유재란이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알아두시고 넓게 보면 다 임진왜란입니다. 자,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을 회담이다. 명나라 장수 심의경이 와서 뭡니까? 왔다 갔다 해서 뭡니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진영에서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뭡니까? 황제의 딸 일본 왕의 후비로 삼을 것, 조선의 왕과 신하들을 볼모로 보낼 것, 조선의 팔도 중에서 사도를 할애할 것. 이거 여러분 이거 중국이 뭡니까? 들어줬으면 뭡니까? 골 때리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뭡니까? 심유경이 중간에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같이 전쟁이 터집니다. 정유재란이다. 자, 외란중 군비감합니다. 조선도 전열을 정비,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했고요. 훈련도감 해서 뭡니까? 기존의 중앙군이 뭡니까? 중앙군이 일본의 침략으로 붕괴하니까 그래서 다시 중앙군을 만든 거예요. 자, 훈련도감을 설치. 호수, 조총수입니다. 일본의 조총 쓸만하네 해서 수용해요. 그다음에 사수, 공수예요. 아처, 살수가 창건병입니다. 그래서 조총수, 공수, 그다음에 창칼로 직접 전투하는 이 3수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업군입니다. 그다음 소고군입니다. 진권체제에서 지역 단위의 방어지를 복귀한 다음에 그다음 소고법 해서 뭡니까? 지방군의 편제를 소고군으로 개편합니다. 자, 군비보강, 화포를 개량, 조총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선 조총을 대거 수용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가 조총이 돼요.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다. 휴전협상으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렀으나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이 결렬. 휴전 기간 동안 전열을 정비한 왜군이 다시 침투하다 해서 연합군 승리. 보명연합군이 왜군을 직산해서 대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명량이다. 자, 백의종군 했다가 어떤 거예요? 뭐 출전해라 했다가 이순신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너 왜 출전 안 했어? 해서 끌려가서 뭡니까 뭐 뚫려받고 뭐 고문당하고 뭐 이런 거지. 해서 뭡니까? 그래서 백의종군에서 뭡니까? 뭐 쫄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제 해군 뭡니까?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거야? 그 이전에 뭡니까? 그 이전에 원균이 7천량이죠. 대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이 만든 함대예요. 같은 장수와 같은 병사인데 지휘관이 원균이 되니까 7천량에서 뭡니까? 전멸을 당한 겁니다. 또 원균은 또 어때?
육지로 도망가다 뭡니까? 배에서 내려서 옵니까? 도망가다 잡혀 죽죠. 그래서 원균 죽었어요. 근데 남았던 게 뭡니까? 10여 척의 배만 남은 거지. 이 10여 척도 뭡니까? 7천량으로 안 가고 뭡니까? 중간에 탈영한 배예요. 10여 척의 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0여 척 남아있는데, 앞에 얘기했죠? 이순신의 방법은 뭐야? 원거리 포격전이라고. 그래서 이순신이 뭡니까? 이순신 10여 척 배. 여러분, 10여 척의 배로 저게 뭡니까? 133척을 뭡니까? 포위하는 게 불가능하지. 사기진이 이제 안 돼. 왜냐면 숫자가 적어서.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이순신이 뭡니까? 머리를 쓴 거 어떤 거요? 가장 잘하는 거 하자. 이런 거지, 이런 거야. 내가 포위당할 것 같으니까 뭡니까? 좁은 골목으로 뭡니까? 내가 들어서 뭡니까? 골목에서 마주오는 애를 한 명씩 때려 눕히는 것.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뭡니까? 물돌목, 명량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명량이 좁은 물길입니다. 좁은 물길. 그래서 뭡니까? 이 좁은 물길에 뭡니까? 좁은 물길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길에 12척의 배로 뭡니까? 일자진이지. 일자진. 그래서 좁은 골목에 일자진은 뭡니까? 해서 뭡니까? 만약에 이게 사방이 뚫려 있으면 포위당하면 뭡니까? 뭐 무슨 없어요? 거기 133척인데 뭡니까? 우리가 포격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포위당해서 막 개떼같이 올라타면 우리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뭡니까? 이렇게 적을 좁은 바닷길로 유인한다 뭐야? 133척이 올 때 여기서 장거리 포격을 가한 거예요. 빠바바바바방! 놀라운 건 뭡니까? 이때 133척은 뭡니까? 대파했는데 명량해전에도 뭡니까? 조선군 사망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야? 때려서 쏴서 이긴 그런 승리를 했다. 자, 결과입니다. 자,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던 왜군은 이게 사람인가? 남한 일대로 후퇴합니다. 자, 노량입니다.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자, 본국으로 패주하는 외선 수백 척을 노량 앞바다에서 추후에 일결가하고 이순신은 전사했다. 자, 외란 종결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했다. 자, 보시면 외란의 여행입니다. 외란의 승리 요인. 잠재적 역량이 우월이다. 자, 관군 차원의 능력은 일본에 뛰었으나 전국민적 차원의 국방 능력은 일본을 능가했다. 뭐 교과서에 예전에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뭐 들으면 우리 기분 좋으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막아냈으니까. 자, 문화적 우월감 이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신분의 귀천이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문화적 우월감이 가득 차 있어. 자발적인 전투식을 가지고 있다. 희한하게 일본 쪽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후에도 뭡니까? 아이, 그래봤자 니들이 외놈이지 뭐 이런 거야. 이러한 정신력이 국방력으로 작용해서 왜군을 격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무기와 전술의 우수다. 외란중 비격진철래. 새로운 무기와 전술 구사. 그래서 비격진철래는 뭡니까? 약식 포탄입니다. 이 당시에 포탄은 쇠구슬만 뻥 쏘는 건데 이 포탄에 뭡니까? 화약을 재어놓은 다음에 심지에 불을 붙여 빵 쏘면 어떻게 돼? 폭발하죠. 폭발하는 폭탄이다. 그래서 이 비격진철래는 뭡니까? 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런 데도 많이 언급이 돼요. 자,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과 대포 제조 기술은 일본을 능가합니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국내적 영향, 정치적 영향. 자, 외란중 훈련도감과 소군 편성. 이건 뒤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됩니다. 최고 정무 기구가 돼요. 경제 영향, 인군 당연히 줄죠. 왜군에 의하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 기근과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 때 가장 심하죠. 직접 죽이는 것보다, 왜군이 직접 죽이는 것보다 뭡니까? 농경지가 황폐화되니까 농사를 못 짓죠. 인구가 감소, 생산력이 저하됩니다. 자, 국가지정 궁핍. 당연히 뭡니까? 토지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소실됐고요. 국가지정,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지죠. 어려워집니다. 식량이 부족해졌다. 자, 농경지 황폐화. 장기간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화. 자,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격감. 전쟁 전에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자, 삼수미세. 훈련도감 설치. 그래서 훈련도감의 군인은 직업군인이다. 삼수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1결, 토지 1결당 2.2두에 2.2만, 2.2두 같은 단위예요. 삼수미세를 징수했다. 자, 수취체제, 세금제도 개편 동기. 전란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악화는 대동법 시행이 동기가 됐다. 그래서 광해군 때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행합니다. 자, 새로운 작물 전례. 이건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나중에 농업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 후기 작물이야.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전래동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아주 오래된 건 아닌 거지. 고추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먹던 김치는 다 백김치지. 나중에 고추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김치가 빨간색으로 점차 바뀌는 겁니다. 자, 사회적 영향, 신분제 동요입니다. 신분제 동요. 국가재정의 궁핍. 그래서 뭡니까? 납속책과 공명첨이다. 보다 정부.
이게 뭡니까? 정부가 신분을 판매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납속책, 조선시대 군량 부족 이런 것들을 보충하거나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백성에게 곡물과 돈을 국가가 받고요. 납속에 응한 자에게 신분 상승대의 특전을 부여했다. 임진왜란 영향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명척,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부유층으로부터 야 기부금 내면 명예직 임명장을 줘요. 명예사또. 그럼 뭐야? 명예직이지만 어쨌든 벼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이후 뭡니까? 이후 양반이 증가해서 개나 소나 양반이 되면 신분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밀란이다. 자, 왕실 서자 출신 이몽학이에요. 민심의 불만을 선동, 난을 일으켰다. 이 이몽학이라는 시험문이 은근히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문화적 영역입니다. 문화재 소실. 일본의 약탈과 방어로 불국사와 경복궁이 타버립니다. 그럼 지금 있는 불국사와 경복궁은 복원한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납니다.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호조 대장경과 황룡사 구층목탑. 이건 고려시대 때 몽고에 침략해 타버린 거지. 그거랑 뭡니까? 섞어내거나 뭐 바꿔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자, 서적 실록을 복원하는 4대 사고 중 3대 사고. 이 전주 사고 하나 빼고 다 타버려요. 실록이 타버립니다. 수많은 문화재 소실. 그래서 뭡니까? 이 3대 사고 중에서 제외된 게 전주 사고. 이건 시험 문제 내는 거지. 실록 문제를 냅니다. 자, 조사주의. 자, 원군을 파견해준. 어떤 겁니까? 어떤 거야? 자, 도와주세요 했더니 구원군을 보냈지. 명나라가. 숙명주의가 더 강화되었다. 은혜의 나라라는 거야. 자, 국외적 영역입니다. 일본의 중세 문화 자극이다. 해서 일본 약탈. 일본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을 약탈해갑니다. 성리학자, 우수한 활자 인생, 그 다음 도자기 기술자예요. 자, 여러분, 일본입니다. 일본의 무사족.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뻗어지고 상대방 목 자르고 뭐 팔 자르고 막 할서 뭡니까? 그래서 막 피치갑 하면 뭡니까? 용맹한 사무라이인데 평상시에 뭐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팔다리 날아가고 그럼 평상시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일본의 무사독.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지금의 어떤 심리학 용어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지. 이 전쟁하는 얘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뭡니까? 선불교. hun선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 뭐 일본의 뭐 미야모토 무사시, 내가 나가서 지금 칼을 휘둘러서 쟤를 죽이고 나도 죽는 게 두려워할 때 뭡니까? 참선, 정신일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무사도에서 뭐 참선이니 이런 것들이 뭡니까? 크게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다도예요. 다도. 차를 뭡니까? 그 당시에 차가 사치품이거든. 지금처럼 티백이 있는 게 아니지. 뭡니까? 다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도 전문가 뭡니까? 차를 다하게 해서 뭡니까? 정성스럽게 따라서 뭡니까? 거기서 공손하게 따르고 뭡니까? 마시면서 뭡니까? 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뭡니까? 이게 교양이라는 거야. 일본의 센리큐 이런 사람이 유명해요. 다도가입니다. 그럼 내가 쇼군의 다도 담당 이런 직책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도하다가 뭐 엎어버리면 뭐 정말 할복할 수도 있어요. 정신 집중해서 뭡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도야, 다도. 다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다지. 타짜니니 뭐니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야? 도자기죠. 근데 백자 있죠. 품질 좋은 백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요강이라든가 밥그릇 쓰는 이 백자가 일본은 그 당시에 뭡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엄청난 도자기 우와 끝내준다. 이거 조선에 맞냐? 조선에선 이런 것들을 밥그릇과 요강으로 쓸 정도로 천재들 열심히다. 우와 해서 뭡니까? 해서 호로로 뭡니까? 도자기 기술자를 뭡니까? 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삼평 유명한 분입니다. 도자기 기술자. 일본에 끌려가 도자기 발달에 결정적 기여했다. 그래서 아예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일본의 일반 병사가 뭡니까? 뭐 도자기가 가가지고 뭐야? 약탈해서 누구 죽이려면 우르르 가서 뭡니까? 걔를 죽여. 그 다음에 도자기 기술자만 뭡니까? 납치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걔 다 데려간 거지. 자, 임진왜란은 뭡니까? 도자기 전쟁을 하다. 이런 식의 명칭까지 있습니다. 자, 결과 임진왜란으로 일본은 성리학과. 그래서 일본. 자, 경상도 지방이 뭡니까? 제일 가깝죠. 경상도 지방이 뭡니까? 이황계통의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이황을 묻는 문제로 나옵니다.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지. 여진족 흥기다. 자, 조선과 명이 뭡니까? 7년이나 일본과 싸우는 동안 북방의 여진족이 성장,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해서 명청이 결국 교체되었죠. 뒤에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이어지는데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아주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나와 있는 이거죠.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성장, 후금을 건국했다. 일본은 항상 예술 분야에서 진보가 두드러졌다. 뭐 도자기니 뭐 이왕 성리학 이런 거예요. 공명첩, 납속책 시행, 신분 질서로 뭡니까? 이완, 느슨하게 만든 거지. 배경 뭐야?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게 답이죠. 뭐 병자호란, 북벌운동, 나선정벌은 뭡니까? 다 뒤에 얘기죠. 다 뭡니까? 다 여진족하고 연결된 얘기고요. 답이 임진왜란이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결과를 많이 묻고요. 병자호란은 원인을 많이 냅니다. 자, 요 내용 보시고요. 자, 다음에 따끈따끈한 문제가 2023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자, 밑줄 핀 곽재우요. 곽재우 중요하다겠죠. 이건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러 도의 이병이 일어났다. 도내의 거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 원근에서 이에 응모했다. 또 고경명 등등등 있습니다. 곽재우. 그래서 선조 실록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홍희 장군이고요. 자, 의령을 거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작전이다. 일본군의 타격을 줬다. 그래서 뭡니까? 1, 2, 4번은 곽재우 맞고요. 행주대첩 권율이죠. 권율. 요즘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 성함도 이름도 권율이라는 배우가 있죠. 권율입니다. 권율. 권율입니다. 이항복의 장인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권율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그 다음에 호란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